그래서 퍼그는 여기까지 하고, 예. 퍼그 문법이 보시면 기존 HTML과 많이 다르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줄바꿈에서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줄바꿈 잘 안 지키는 편인데 얘는 줄바꿈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예, 그러신 분들은 제가 넌적스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넌적스. 넌적스는 설정을 이렇게 해줘요. 넌적스 불러온 다음에 퍼그는 지우세요. 퍼그 지우시고 HTML, 뷰 엔진을 HTML. 보통 확장자를 NJK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넌적스는 그냥 HTML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넌적스 쓸 때는 확장자를 퍼그 같은 게 아니라 HTML로 하고 app.set view가 있는 게 아니라 넌적스 configure views로 해요. app.set views로 하는 게 아니라 넌적스 configure views. 이렇게 하면 views 폴더가 views 폴더가 이제 그 넌적스 파일들의 위치가 됩니다. views 폴더. 퍼그랑은 조금 세팅 방법이 다르죠. 어쨌든 퍼그 쪽 다 지우고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넌적스에서는 이제 변수, 아까 변수 넣는 건 똑같아요. res 렌더 할 때 넣거나 res locals로 넣거나 타이틀 같은 거. 대신에 넌적스는 HTML 문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 두 번으로 감싼 부분, 이 부분이 바뀌어요. 이 부분이 익스프레스로 바뀝니다. 이게 HTML 익스퍼하신 분들은 이게 차라리 좀 더 낫죠. 여기다가 변수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여기 밑에도 set node 이런 식으로 해서 퍼그에서 자바스크립트 변수 하이픈 const node는 node.js, 하이픈 JS는 하이픈 const JS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줬다면 여기 얘는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set node, %set JS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내부에서 변수를 쓰는 방법은 가능은 한데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변수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이스케이프 됩니다. 똑같이 변수 안에 문자열 넣었죠. 자동으로 이스케이프 되지만 만약에 이스케이프 하고 싶지 않다 하면 뒤에 파이프 세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 문자열 또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다음에 파이프 세이프를 붙이면 이스케이프 되지 않고 바로 HTML 태그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하냐 안 하냐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예를 들어 액세스 공격 여기다가 실수로 막 위험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들어있으면 그게 바로 실행되냐 마냐 이런 문제도 있어서 보안에 따라서 이걸 허용할 때 허용하지 않을 때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복문은 이제 이렇게 set fruits 이거는 제가 변수를 선언해 놓은 거고 반복문은 똑같이 fall in이에요. fall in 하고 아이템 반복될 아이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fall in 아이템이니까 여기도 아이템 근데 이번에 인덱스 가져올 때가 조금 퍼그랑은 다르거든요. 퍼그는 여기서 아이템 인덱스 인 프루츠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템 콤마 인덱스 인 프루츠.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했는데 그 넌적스에서는 아예 루프.index라는 게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요. for문 안에서 쓸 때는 루프.index가 이렇게 1, 2, 3, 4, 5로 나옵니다. for문 안에서는. 그래서 아이템 콤마 인덱스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따로 선언하지 않고 루프.index라고 하면 이 for문 안에서는 알아서 1, 2, 3, 4, 5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for문 할 때 and for이면 and for 이런 것들 이런 좀 디테일적인 부분도 달라요. 보니까 if도 and if로 되어 있죠. if and if else and if. 근데 참고로 else if는 없어요. 넌적스에 else if는 없고 elif라고 되어 있어요. elif. 이거 보통 다른 언어 파이썬인가? 거기서 많이 쓰는 문법인데 얘가 파이썬 문법을 따온 거여가지고 elif로 하네요. elif. 이게 else if라고 보시면 돼요. else if로 하고 끝내는 거. 항상 끝내주는 거를 이렇게 짝지어서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넌적스도 인클루드가 돼가지고 인클루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뭐 다른 경로 폴더 이동하는 거 뭐 점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사실 뭐 퍼그랑 똑같죠. 제가 예제를 퍼그랑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퍼그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똑같이 블록 엔드 블록, 대신에 여기는 블록과 엔드 블록이 같이 있어요. 블록 엔드 블록, 이 사이에다가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겠죠. 블록 엔드 블록, 얘를 레이아웃 하면서 레이아웃 불러오면서 이 블록 컨텐트 사이를 요걸로 집어넣고 메인 사이를 요걸로 집어넣고, 그럼 진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뭐 스타일은 안 쓰면 안 넣어도 돼요. 굳이 다른 걸로 바꾸고 싶지 않으면 안 넣어도 되고, 이런 레이아웃 기능 넌적스에서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템플릿 엔진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에러 처리 미들웨어, 에러 처리 미들웨어도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그걸 좀 활용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라우터 끝에 이게 4040, 얘가 에러 처리 미들웨어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보통 여기서도 레스 엔드 해주고 여기서도 뭐 레스 엔드 해주고 이랬었는데, 404도 사실상 에러니까 에러, 이렇게 에러 스테이터스 404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404에 대한 메시지가 완성이 되고, 걔가 넥스트 에러로 하면 여기로 보내지겠죠. 바로 이리로. 404 에러도 여기서 같이 처리하자는 거예요. 에러만 만들어서 같이 여기로 보내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레스 로컬스 메시지랑 레스 로컬스 에러, 이거는 템플릿 엔진의 변수죠. 거기다가 메시지들을 넣는 거예요. 메시지들, 에러에 대한 메시지도 넣고 에러 자체도 넣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404인지 아니면 500인지 구분해주는 스테이터스도 넣고, 마지막에 에러 렌더링. 그러면 요렇게 떠요. 여기 보시면 에러.퍼그 이런거, 또는 넌적스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에러거든요. 메시지가 뭐였죠? 메시지는 이렇게 뭐 라우터가 없다 이런 것들, 요 부분이 메시지거든요. 여기다 이제 문자를 넣어주면 얘가 메시지가 되는데, 에러의 메시지, 에러.메시지, 그걸 여기다가 넣어줬으니까 메시지 여기 나오죠. 에러.메시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에러.메시지고, 이 부분요 H1, 그 다음에 H2랑 프리, 스테이터스랑 스택인데, 스테이터스가 이 부분이고 스택이 이 부분이에요. 스테이터스가 이 부분, 스택이 이 부분. 그것도 저희가 여기서 에러에다가 이렇게 에러 직접 넣어주면 에러 안에 스테이터스랑 스택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배포가 아니면이라 되어 있죠. 배포가 아니면 뭐죠? 개발용이에요. 개발용일 때는 에러를 넣어준다. 즉 여기 404랑 이 부분을 넣어준다. 근데 배포면, 즉 이제 실제 서비스하고 있으면 에러를 빈객체로 넣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실제 서비스 중에는 얘네 둘이 안 떠요. 빈객체가 되니까. 빈객체.스테이터스랑 빈객체.스택하면 뭐 뜰 게 아무것도 없겠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요거 두 개 나오면 제가 보안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에러 메시지가 요렇게 두 개 자세히 나오면. 그래서 배포 시에는 얘네 둘을 안 내보내고, 개발 시에는 디버깅 편리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 세 개를 다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요렇게 실제로 요렇게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에러 이 화면은 지금은 단순히 이런 메시지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좀 더 꾸며도 되겠죠. 보기 좋게 꾸민 다음에 가운데 에러 메시지만 나오게 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